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차기 사령탑을 둘러싼 분위기가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파울루 벤투 감독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대한민국 대표팀을 이끌며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이라는 성과를 만들어낸 벤투 감독 대표팀을 떠난 뒤에도 한국 축구 팬들은 그의 이름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벤투 감독이 다시 대표팀 사령탑 후보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기대했던 복귀는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벤투 감독이 원하는 조건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JT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벤투 감독은 대한축구협회가 검토 중인 임시 감독 역할에는 관심이 없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신 그는 정식 감독이라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축구 팬들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습니다. 벤투답다. 장기 프로젝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감독이니까 당연한 결정이다. 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지금 대표팀이 어려운 상황인데 잠시라도 도와줄 수 있는 것 아니냐. 라는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벤투 감독은 왜 임시 감독을 원하지 않는 걸까요? 그리고 왜 정식 감독만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일까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벤투 감독이라는 지도자의 철학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벤투 감독은 원래 단기 성과를 위해 움직이는 스타일의 감독이 아닙니다. 그는 팀을 맡으면 가장 먼저 선수단의 방향성을 정하고 자신이 원하는 축구를 선수들에게 완전히 심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지도자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대표팀에서도 그랬습니다. 부임 초기에는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빌드업 축구를 고집한다는 비판도 많았습니다. 선수 선발을 두고도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벤투 감독은 자신의 철학을 쉽게 바꾸지 않았습니다. 외부의 비판보다 팀 내부의 완성도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시간이 흐르면서 선수들은 그의 축구를 이해하기 시작했고 조직력은 점점 안정됐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12년 만에 월드컵 16강 진출에 성공했고 포르투갈을 꺾는 역사적인 승리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경험을 가진 감독에게 2달 남짓의 임시 감독직은 매력적인 제안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임시 감독은 결과를 내야 하는 시간은 짧지만 책임은 무겁습니다. 새로운 전술을 입히기도 어렵고 선수단을 제대로 파악할 시간도 부족합니다. 벤투 감독 입장에서는 자신의 축구를 보여줄 수 없는 환경인 셈입니다. 오히려 그는 대표팀을 다시 맡게 된다면 처음부터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팀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싶어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보도 역시 많은 전문가들이 벤투다운 선택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국 대표팀 시절에도 그는 늘 장기적인 관점에서 팀을 운영했습니다. 한 경기의 승패보다 다음 월드컵을 바라보며 선수들을 성장시키는 데 집중했고 그 과정에서 젊은 선수들에게도 과감하게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당시에는 이해받지 못했던 선택들이 시간이 지나며 재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벤투 감독은 단기간의 성과보다 하나의 팀을 완성하는 데 더 큰 가치를 두는 지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임시 감독 제안을 고사했다는 보도 역시 그의 축구 철학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만약 벤투 감독이 정식 감독직에는 관심이 있다면 대한축구협회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한국 축구는 다시 한번 벤투 체제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현재 대한축구협회의 상황과 대표팀이 처한 현실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대한축구협회가 가장 중요하게 고민하는 부분은 단순히 감독 한 명을 선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표팀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그리고 2026 북중미 월드컵 이후까지 어떤 청사진을 그릴 것인지가 더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감독 선임 과정 역시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벤투 감독의 이름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벤투 감독은 한국 대표팀을 이끌 당시 단순히 경기에서 이기는 것만을 목표로 하지 않았습니다. 대표팀만의 축구 철학을 만들고 선수들이 어떤 상대를 만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팀을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부임 초반에는 답답한 경기력이라는 비판이 이어졌고 일부 선수들을 꾸준히 기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대표팀 명단이 발표될 때마다 팬들의 의견은 크게 갈렸습니다. 왜 저 선수를 계속 쓰는가? 폼이 좋은 선수가 있는데도 기회를 주지 않는다. 이런 비판은 거의 매 소집 때마다 나왔습니다. 하지만 벤투 감독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같은 말을 했습니다. 대표팀은 하루 이틀 훈련으로 완성되는 팀이 아니며
선수들끼리 서로를 이해하고 전술을 몸에 익히기 위해서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자신의 철학을 끝까지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선수들의 움직임은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후방에서부터 공을 연결하는 빌드업, 강한 압박을 통한 빠른 공수 전환, 공격수뿐 아니라 미드필더와 수비수까지 하나의 움직임으로 연결되는 조직력, 이 모든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년 동안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준비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시 감독이라는 자리는 벤투 감독의 지도 방식과는 맞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임시 감독은 당장 눈앞의 경기에서 결과를 내야 합니다. 새로운 전술을 완성할 시간도 부족하고 선수들을 오랫동안 관찰할 기회도 없습니다. 결국 기존 시스템을 유지한 채 단기적인 결과를 노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벤투 감독은 언제나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성공을 거둔 팀들을 돌아봐도 모두 비슷한 특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팀이 점점 완성되어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구계에서는 이번 소식을 두고 벤투다운 결정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식 감독이라면 자신의 철학을 제대로 펼칠 수 있지만 임시 감독은 자신의 장점을 보여주기 어려운 자리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부분은 선수들과의 관계입니다. 벤투 감독은 한국 대표팀을 이끌면서 선수들의 신뢰를 얻었던 감독으로도 평가받았습니다. 손흥민을 비롯해 김민재, 황인범, 이재성 등 당시 대표팀의 핵심 선수들은 벤투 감독의 지도 방식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여러 차례 내놓았습니다. 훈련의 기준이 명확했고 모든 선수에게 같은 원칙을 적용했다는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물론 모든 선택이 완벽했던 것은 아닙니다. 선수 기용을 둘러싼 논란도 있었고 경기 운영에 대한 아쉬움도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대표팀 내부에서는 감독이 추구하는 방향이 분명했다는 점에서 높은 신뢰를 받았습니다. 이런 지도 스타일을 생각해보면 벤투 감독이 다시 한국 대표팀을 맡게 된다면 이번에도 단기적인 목표보다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우선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대한축구협회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정식 감독을 선임하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다른 후보를 선택할 것인지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입니다. 벤투 감독이 단순히 잠시 팀을 맡아달라는 제안보다 한국 축구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역할을 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협회의 결정 역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과연 벤투 감독은 다시 태극마크를 달고 벤치에 설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한국 대표팀은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선택하게 될까요? 이제 모든 관심은 대한축구협회의 최종 결정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지금의 대한민국 대표팀은 벤투 감독이 떠났던 당시와 같은 팀일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대표팀의 세대 교체는 계속 진행되고 있고 새로운 얼굴들도 꾸준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양민혁을 비롯한 젊은 선수들이 유럽 무대에서 경험을 쌓고 있고 기존 핵심 선수들 역시 어느덧 대표팀의 중심을 잡아주는 베테랑이 됐습니다. 즉, 만약 벤투 감독이 다시 대표팀을 맡게 된다면 예전과는 또 다른 팀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벤투 감독 역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임시 감독은 눈앞에 경기만 준비하면 됩니다. 하지만 정식 감독은 다음 월드컵까지 내다보며 대표팀의 방향을 설계해야 합니다. 선수 선발부터 전술, 훈련 방식, 세대 교체까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자리입니다. 벤투 감독은 과거에도 이런 방식으로 팀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보도가 사실이라면 그의 선택은 결코 의외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철학을 끝까지 지키려는 결정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소식이 전해진 뒤 팬들의 반응도 크게 갈렸습니다. 한쪽에서는 역시 벤투답다라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장기 프로젝트를 맡아야 진짜 벤투의 장점이 나온다. 임시 감독으로 데려오는 것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표팀을 맡는다면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할 시간을 줘야 한다. 이런 의견이 적지 않았습니다. 반면 다른 팬들은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대표팀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잠시라도 도와줄 수 있는 것 아니냐. 벤투라면 선수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아쉽다. 좋은 감독이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선택이다. 라는 반응도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팬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지만 대부분은 벤투 감독이 어떤 지도자인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단기적인 처방을 내리는 감독이 아니라 팀을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가는 감독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는 언제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 역시 쉽지 않은 선택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표팀에 당장 필요한 것은 단기적인 안정인지
아니면 북중미 월드컵과 그 이후까지 바라볼 수 있는 장기 프로젝트인지.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따라 감독 선임 방향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협회가 장기적인 계획을 선택한다면 벤투 감독의 이름이 다시 힘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단기적인 성과를 우선시한다면 다른 선택지가 나올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결국 이번 소식의 핵심은 단순히 벤투 감독이 임시 감독을 거절했다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벤투 감독이 대표팀 감독이라는 자리를 얼마나 무겁게 생각하고 있는가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팀을 맡는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환경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축구 철학을 지키겠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대표팀이라는 자리에 책임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물론 아직 대한축구협회가 최종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닙니다. 벤투 감독의 복귀 역시 확정된 사실은 아닙니다. 하지만 단 하나는 분명합니다. 벤투 감독이라는 이름은 여전히 대한민국 축구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지도자 중 한 명이며 그의 선택 하나가 한국 축구의 미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과연 대한축구협회는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그리고 벤투 감독은 다시 한번 태극마크를 가슴에 달고 한국 대표팀 벤치에 앉게 될까요? 여러분은 벤투 감독의 복귀를 찬성하시나요? 아니면 새로운 감독 선임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